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찬성하는 하원 의원 수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 예산 전용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515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가 미 전국에서 최초로 4개월간 주 내에서 모든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촉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찬성하는 하원 의원 수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217명과 무소속 1명 등 하원 의원 218명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와 비행 위반 조항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 의석 435석의 절반을 넘긴 것입니다. 특히 탄핵 조사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중에는 25명은 탄핵까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탄핵에 주저하던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상과 부당한 통화를 하면서 취임 선서와 헌법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찬성 의원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하원의 과반수 의원이 탄핵안 발의와 표결을 고려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블러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직후 민주당 소속 6개 상임위원장과 중진 의원, 참모진과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신속하게 움직여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낼 것을 독려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 조사가 출발점입니다. 탄핵안이 마련돼 하원 전체 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상원으로 넘어가고 탄핵 재판 형식으로 열리는 상원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이 유죄로 판단하면 대통령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상원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 예산 전용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상원에서 찬성 54표, 반대 41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으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 11명은 대오를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은 비록 장벽 건설에는 동의하지만 의회가 편성한 국방 예산을 행정부가 전용하는 것은 의회 예산권 침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상원 표결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은 재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매 2년마다 재외 동포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 한인 동포는 2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재외 동포 현황에 따르면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지난해 말 기준 총 42만 1,222명으로 2017년보다 5.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한인의 감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동포는 증가한 반면 일반 비자 체류자와 유학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한인 동포 중에는 시민권자가 절반이 넘는 52.5%를 차지했으며 영주권자는 59,2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각 공관 가운데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동포가 25.8% 급증했으며 보스턴 12%, 샌프란시스코 10.2%, 시카고 9.1%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미대사관 관할 지역의 재외 동포가 11.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 전체 한인 동포는 2년 전보다 2.2% 늘어난 254만 6,982명으로 파악됐으며 전 세계에는 2017년보다 0.85% 증가한 749만 3,587명의 재외 동포가 총 180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뉴욕주에 19만 3,655명이 거주해 가장 많았으며 뉴저지주에는 14만 61명, 펜실베니아주 6만 6,239명, 커네티컷주 17,159명, 델라웨어주 4,108명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의 뉴욕주 법원 침입이 1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뉴욕주 검찰총장과 이민자 법률단체가 이민세관 단속국의 법정 침입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 법률단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등 이민자 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안보부와 IC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연방법원 맨하탄 남부지법에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ICE의 법원 침입이 공공안전을 파괴하고 뉴욕주 사법 시스템의 운영을 어렵게 하며 이민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를 중심으로 이민자 단체들이 참여한 두 번째 소송은 ICE의 법정 침입을 영구적으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민자 옹호 프로젝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의 뉴욕주 법원 침입은 1,700% 증가했고 2016년 체포수가 총 11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총 178건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가 앞으로 5년 동안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역대 최대 금액인 515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MTA 이사회는 어제 열린 예산심의 투표에서 2020년부터 5년 동안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그리고 메트로 놀스 레일로드 등의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 비용 515억 달러를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은 지난 5년간 투입된 금액보다 70% 이상 많은 역대 최고액입니다. MTA는 이번 예산 중 절반은 신설되는 교통 혼잡료 수입으로 조달하게 되며 예상 수입을 근거로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뉴욕주와 뉴욕시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MTA에 서한을 보내 조건부 지원을 약속했는데 조건은 뉴욕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혼잡료 수입을 MTA에 배정하는 것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과 반드시 지원 예산에 대해 감사를 받을 것, 그리고 뉴욕시가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약속들을 MTA가 이행할 것을 내세웠습니다. 시장은 서한에서 뉴욕시는 이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6억 6천 달러를 MTA에 지원했으며 계속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TA 팻 포이 회장은 앞으로 MTA는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공사비 등의 산정과 지출에 있어 신중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시가 그동안 특수 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데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청에서 열린 소수의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특목고 입시 정책을 처음부터 새롭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특목고 입시 폐지가 특목고의 인종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특목고 입시 폐지에 반대하는 아시안 학부모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특목고 입시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특목고 입학생 인종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목고 입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폐 질환을 유발시키는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주가 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 전국에서 최초로 4개월 동안 주 내에서 모든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4개월간의 판매 금지 기간 중 의료 전문가들과 연방정부와 협력해 전자담배의 해악에 대해 파악하고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도입 등의 추가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이날 매사추세츠주에서만 61건의 폐암 발병이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와 미시건주가 과일향이 첨가된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것은 미 전국에서 매사추세츠주가 처음입니다.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한인 밀집 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이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24일 타운의회 원례회의에서 관공서나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현행 조례에 전자담배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다음 달 타운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회가 미성년자 안전 문제로 BYOB 라이센스 자체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이에 대한 타운의회의 표결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표결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회는 24일 원례회의에서 폐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과 상인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이유로 표결을 다음 달 회의로 연기했습니다. 크리스 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현행 BYOB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노래방 업주들이 한 달간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와 표결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은 주민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청소년 탈선 행위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노래방 업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노래방 비즈니스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팰리세이드 파크 BYOB 조례는 뉴저지 주류국에 식당에만 맥주와 와인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는 규정과 달리 노래방에서도 BYOB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 수년 동안 노래방 내 미성년자 안전 문제가 거듭되면서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는 자체 조례 대신 주정부의 BYOB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실화되면 노래방에서 BYOB를 통한 주류 반입이 허용되려면 주방 등을 갖춰 식당 요건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주류 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정된 한국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주 동안 한국의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매력을 알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한국의 종가, 주류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문화들입니다. 이 같은 한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이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앞으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근본 한국주간 행사의 개최의 목적은 당시 주류 사회 내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매력을 확산하는 데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열리는 이벤트만 수십여 개. K-뷰티 홍보와 한국 힙합 세미나 등 문화 행사부터 한반도 이슈 관련 강연회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홍보대사 발대식 등 한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특히 K-팝과 한식 등의 대표적인 한국 이미지 외에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문화들의 새로운 매력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웰빙, 유기농 등이 한참 유행이죠. 한국의 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이나 전통 가옥은 가장 대표적인 자연주의 문화의 상징이죠. 한국 춤도 마찬가지고요. 백투 더 네이처라고나 할까요? 이번 행사를 통해 알리고 싶은 한국의 매력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주류 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주간이 진행되는 10월은 개천절과 세계 한인의 날, 그리고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정된 한글날까지 포함돼 있어 한국 문화 홍보에도 남다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남가주 한인사회의 분규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한미동포재단이 논란을 종결하고 새 이사진을 출범시켰습니다. 한미동포재단은 2년 4개월 동안의 법정관리 체제를 종료하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임시 이사회가 선출한 새 이사진이 출범하고 정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사진은 한인사회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주요 비영리단체 추천자 가운데 준허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 부회장, 유니스 송 한미연합회 대표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미동포재단 새 이사회는 투명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재단을 운영해 남가주 한인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비영리 단체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만국우편연합이 국제우편요금 할인제도 변경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만국우편연합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임시총회에서 우편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업자가 2021년 1월부터 해외 우편물을 배달할 때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셔니 경위와 마틴 김 경관이 고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려던 17세 백인 남학생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생명구호상을 받았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 타운 의회는 지난달 16일 팰리세이스 파크 그랜드 애비뉴 선상의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려던 10대 남학생을 구조한 공로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이 경위와 김 경관, 크리스 백, 마크 매싱 경사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가 전자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소매상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제랄다인 하트 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은 전자담배 판매상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한 뒤 법이 지켜질 때까지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의 담배나 전자담배를 팔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업소의 라이센스도 취소됩니다. 퀸즈 레고팍에 11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아이키아 매장이 들어섭니다. 내년 여름 오픈 예정인 아이키아 퀸즈 매장은 퀸즈 블러바드와 정션 블러바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레고 센터 안에 만들어지며 지금까지의 매장과는 다른 소규모의 새로운 형태로 실내를 꾸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 60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